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12명의 현역 의원 명단을 보냄에 따라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막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당내 분란을 사과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는 찰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서 통보된 사람은 12명입니다. 지난번 민주당도 지난 6월에 12명이 적발됐고 이에 대해서 탈당 권유 출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는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자, 12명은 누굴까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은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이 올라감으로써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12명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경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과 함께 공개된 이름은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의원입니다. 자, 국토부 공무원 행시 출신이고 이 의정 활동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윤희숙, 송석준 두 이름이 공개된 과정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자, 12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는데 2명만 왜 나왔을까요?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경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금 전 오전 8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중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송석준 그리고 윤희숙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12명의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통보된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희숙, 송석준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해졌습니다. 다만 내용이 간단한 것이라 소명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의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12명 중 그나마 윤희숙, 송석준 의원이 간단하다.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아마 지금 이 이름을 언제 어떻게 밝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다음날 이름을 다 공개해버리고 탈당 권유 출당 조치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름 공개의 시기 등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도부인데 이 기자들한테 공개할 것, 공개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칫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윤희숙의 이름이 방금 전 공개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포기할 겁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윤희숙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강하고 세게 아프게 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게다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화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윤희숙이 탄생했는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자,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윤희숙 의원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오마이뉴스와 예정된 인터뷰를 30여 분 앞두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25일로 예정된 비전 발표 및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5월 말 기존 윤희숙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12억 7,871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 의원 명의의 등록 재산 중 부동산과 신고액을 보면 서울 성북구 도남동 현대건물 아파트입니다. 84.33구 제곱미터 3억 3천만 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건물 아파트 84.94 제곱미터 2억 1,700만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멤버스힐 건물 전세권 아파트 84.86 제곱미터입니다. 7억 원, 모두 12억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세종시 집은 매각했다고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파트가 두 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그리고 세종시에, 세종시는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에 전세권 7억, 아파트 전세권 7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상당히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금 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윤희숙, 송석준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자,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6, 7명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긴급 최고위원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을 통해 소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송 의원과 윤 의원은 송석준, 윤희숙은 감명한 거라 금방 끝났다. 전체 대상 가운데 반쯤 끝난 것 같다고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감명한 거라 금방 끝났다. 어쩌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명 절차는 오후에나 돼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의 처분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징계 여부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의 사설 또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미적대다가는 부동산 역풍을 맞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인데 민주당도 저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보호해준다? 비적거린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더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이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큼 결단을 내린다면 반대로 리더십이 더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상당히 국민의힘 어렵습니다. 오늘은 또 법사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내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일은 비전 발표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앞에 놓인 이 많은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선 포기할 거라고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